자, 이제 다음으로는요. 앞에서 저희가 만들어 봤었던 여행 계산서, 여행 예산 짜기에서 그 항목별로 우리가 금액을 구해냈습니다. 자, 이제 금액을 구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얼마인가요? 이 전체 여행을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전체 총 예산은 얼마인가를 저희가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해드렸던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참조에 대한 기능을 항상 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엑셀은 바로 참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요. 엑셀은 뭐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조하여 복사하라. 네. 이거를 마치 그 하나의 엑셀을 배우기 위한 꼭 필수적인 그 문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로건처럼 엑셀은 뭐다? 참조하여 복사하라. 엑셀은 뭐다? 참조하여 복사하라.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참조는 제가 이꼴을 붙이는 것이 참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참조한 것을 그대로 복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합계를 한번 다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를 구하는 것도 역시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참조는 이 꼴을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합계를 구할 게 뭡니까? 여기 보시면 이 5에서부터 이 9까지죠. 그래서 이 5를 마우스 포인트로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자, 더하기 기호를 키보드에서 찾아서 입력해 주십시오. 네, 플러스 표시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백스페이스 옆에 있습니다. 네. 자, 해서 플러스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EU 마우스 포인트를 찍고 역시 플러스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27 입력하고 자, 플러스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28 참조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플러스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9까지 참조를 했습니다. 참조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렇죠? 참조 끝났어. 엔터 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합계가 나옵니다. 전체 이번 예산은 얼마가 나오는가요? 82만 원이 나오는군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항목이 5개밖에 안 돼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참조를 해서 마우스 포인트를 찍어줬습니다만 솔직히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번에 조금 더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함수를 이용을 하는 방법입니다.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이거보다 훨씬 더 쉽게 구해내실 수 있는데요. 그걸 지금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자, sum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방법은 동일한데요. 이꼴을 하신 다음 sum, 이제 sum은 뭡니까? 더하라라고 하는 더하기의 영어가 표현이 되겠죠. sum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자, 가로를 딱 열어주면 됩니다. 가로를 열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보시면은 뭐 이제 number 1, number 2 뭐 이 표시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 가로 안에 가로를 열었다 가로를 닫을 거거든요. 이렇게 이 가로 안에 바로 앞에서 했었던 참조할 그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시냐면 equal sum을 하시고 가로를 여신 다음에 이렇게 블럭으로 자 어떻게 합니까? 이 5에서부터 이 9까지의 영역을 참조하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 5에서부터 이 9까지를 참조해라. 그리고 가로를 닫고요. 엔터를 치시면 금방 나옵니다. 그렇죠. 금방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equal sum을 입력하신 다음 이때 sum은 대문자,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equal sum 입력하시고 가로를 열고요. 자, 그 다음에 참조하실 영역 이 5에서부터 이 9까지를 마우스로 쭉 드래그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신 다음 그리고 가로를 닫고요.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구해집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클릭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리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sum이라고 하는 함수는 워낙 많이 사용되어져서 바로 자동 합계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구현해 내시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마우스 포인트를 보시면 자동 합계라고 보이실 거예요. 이 자동 합계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먼저 이거를 바로 클릭하시기 전에 자동 합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동 합계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합계 구하는 것이 있고요.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 숫자, 개수, 즉 몇 개인가를 구할 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기타 함수에는 이 5가지의 함수 말고도 더 많은 함수를 통해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살펴볼 것은 바로 합계를 구할 건데요. 자, 합계를 제가 바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클릭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equal sum이라고 해서 지가 자동으로 이렇게 영역을 설정을 해줘요. 자, 한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equal sum을 해서 이 5에서부터 이 9까지 제가 참조를 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상이 없으면 바로 엔터를 치시면 썸이 구해지는 거고요. 영역이 잘못되어졌어. 이게 아니야 라고 하면 다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맞죠? 네, 엔터를 치시면 바로 구해집니다. 너무 편리하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자동 합계를 구해라 바로 클릭을 해 주시면 지가 영역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영역이 맞습니까? 물어봐요. 그런데 어때요? 이 영역이 지금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영역을 새롭게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자, 영역을 이 5에서부터 이 9까지야 라고 다시 드래그만 해주시면 돼요. 드래그만 쭉 해주시면 이렇게 되어지고요. 여기 맞죠? 합계가 같이 또 위에 포함되어져서는 안 되겠죠? 바로 엔터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계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구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합계를 구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합계를 구해서 우리가 82만원이라는 거는 알았어요. 자,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여행은 4명이 가거든요. 그러면 비즈니스 여행이야. 어차피 회사의 돈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1인당 얼마씩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예를 들면 개인 비용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가 뿜빠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치페이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1인당 비용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쳐볼게요. 자, 1인당 자, 비용은 얼마일까요? 자, 엔터를 쳤습니다. 1인당 비용을 여기에다가 한번 구해볼 텐데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이꼴을 하셔서 자, 앞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앞에 전체 합계가 얼마였어요? 82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82만원이 나온 영역을 콕 찍어주세요. 자, 이 11을 저는 참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인당 비용이니까 나누기를 하시면 되겠죠? 나누기를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인원이 몇 명이죠? 4명이었죠? 나누기 4를 하셔서 엔터를 딱 치시면 바로 1인당 비용이 나옵니다. 바로 20만 5천원이 1인당 내야 할 비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아주 손쉽게 구해내신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런 의문점을 저희가 가질 수 있겠죠. 만약에 이게 아니라 이렇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이게 1인당 비용이 20만 5천원인데 인원수가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5명이에요. 5명. 그래서 인원이 5명으로 1명이 더 늘거나 또는 4명 가기로 했는데 1명이 빠져가지고 3명이 되어졌거나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인원이 5일 텐데 여기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원이 5이라고 할 때에는 나누기 4가 아니라 나누기 5가 되어져야 될 거고요. 근데 나누기 5가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요? 앞에 말씀드렸던 이 교통비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변화되어져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쓰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reference를 쓰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을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하면 아까 인원이라고 한 것도 4라고 직접 입력을 했는데요. 이것을 4라고 입력하지 않고 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이꼴을 하신 다음에 4라고 입력되어져 있는 이 2의 좌표를 꼭 찍어서 참조해 줍니다. 자, 엔터를 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꼴 4 찍어주고요. 역시 이꼴 4 찍어주고 이꼴 4 찍어주고 이꼴 4를 찍어줍니다. 죄송합니다. 이꼴 4가 아니라 이꼴 D2의 좌표를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한 번에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우선은 그 부분을 제쳐두고 이렇게만 일단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인원이 4명이 아니라 6명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이 자동으로 짠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아까 1인당 비용을 저희가 나누기를 해서 나누기 5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변화시켜줘야 되겠죠. 6. 얼마나 귀찮아요. 그렇죠? 그리고 깜빡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 1인당 비용을 구하실 때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꼴 해서 전체 합계 부분을 콕 참조해 주고요. 자, 슬러시 나누기죠. 그 다음에 전체 인원에 해당되어지는 D2를 콕 찍어줍니다. 자, 엔터를 탁 치시면 바로 20만 5천원이 튀어나옵니다. 편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말씀을 드렸던 인원이 변화되어졌다. 조금 더 해볼까요? 9명이 가게 됐어요. 그랬을 때 비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쭉 자동으로 바로 튀어져 나옵니다. 앞에 위에서 보셨던 1인당 비용은 여기에는 숫자를 입력해 줬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일일이 다 변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변해져요. 만약에 인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 숙박은 예를 들면 9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7명이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7명이 변화시켜 줄 수 있겠죠. 요것만 살짝 변화시켜 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보시는 전체 합계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서 1인당 비용도 보시는 것처럼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엑셀에서 활용을 하실 때에는 가능한 한 숫자를 직접 이렇게 나누기 6 이렇게 해주시는 것보다는 자, 어떻게 하죠? 그렇죠? 밑에서 구하신 것처럼 자, 모든 계산할 부분을 미리 입력해 두시고 이 부분을 참조해서 계산 결과를 내시면 이게 변화되어질 때마다 계산 결과가 자동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저희가 엑셀을 쓰는 이유고 이것 때문에 엑셀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실수를 바로 최소화 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걸 통해서 정말 실수 없이 빠른 계산과 계산 과정까지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쉽게 손쉽게 빨리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엑셀을 활용하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에서 여행 예산 완성되어진 것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인당 지출 비용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레퍼런스를 통해서 참조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하기로 이제 결정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행 예산에 대해서 참여하는 예를 들면은 사람들에게 배포를 해야 될 경우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앞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만약에 출력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형태로 출력이 되느냐 하면 자, 보시면은요, 저는 여기 보시면 인쇄 미리 보기를 미리 이렇게 빼놨는데요. 나중에 인쇄하기는 엑셀에서 제가 다시 아주 오랜 또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엑셀에 인쇄하기는 너무너무 기능이 좋아서 정말 많이 활용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쇄 부분은 다시 설명드리고요. 이 부분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렇게 앞에서 작업했던 것을 인쇄를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인쇄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시면 이렇게 인쇄가 되어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금 원래 우리가 인쇄를 각 셀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때에는 마치 이것이 하나의 표처럼 느껴졌지만 실질적으로 인쇄되어질 때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만 입력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내가 예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에는 자, 요거를 제가 한번 뽑아볼까요? 자, 요거를 이제 한번 뽑아보시면 요렇게 표가 있는 것이 위에 보다 조금 더 어때요? 깔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요 이제 서식인데요. 서식하는 방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근데 이제 엑셀은 아주 화려하게 만드는 그런 그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래서 엑셀은 어쨌든 비즈니스에 활용되어질 수 있는 최적화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엑셀은 이 전체가 커다란 하나의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테이블에 필요한 것이 기본적인 테두리죠. 그래서 테두리 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블럭을 우선 치세요.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로 블럭을 쭉 치시고요. 치셨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 가보시면, 자, 위에 보시면은 테두리라고 하는 곳이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자, 전체 펼치기를 쭉 클릭을 해보시면, 뭐, 쉽게 하실 수 있는 게 모든 테두리,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딱 잘 쳐지죠. 편리하죠? 거기에 뭐, 바깥 테두리만 좀 진하게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굵은 상자 테두리를 딱 클릭을 하시면, 바깥은 훨씬 더 진하게 테두리가 쳐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음영을 한번 넣어 볼까요? 음영은 이 부분에만 한번 음영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블럭을 치시고, 이렇게 블럭 치시고, 위에 보시면, 요게 이제 뭐냐면, 페인트 통이에요. 페인트 통. 이게 음영 채우기라고 하는 건데, 왜 페인트 통으로 확 갖다 붙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확! 이러면, 그 페인트 통의 색깔이 쫙 펴지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채우기 색깔에서 클릭해 보시면 다양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색깔로 저는 노란색을 해볼게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쳐져 있는 곳에 음영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가운데 정렬, 자, 정렬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걸 블럭을 쫙 치셔서 지금 보시면은 다 왼쪽으로 정렬되어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자, 이거를 정렬은 여기 보시면 가운데 맞춤이라는 것이 보이십니다. 자, 찾으셨나요? 가운데 맞춤을 딱 클릭을 하시면 가운데 이렇게 맞춰져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그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셔서 자, 인쇄를 딱 클릭을 해 보시면 앞에서 아무것도 없었던 데이터보다도 훨씬 더 예쁘게 되어진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워드 프로세서에서의 표를 만드는 것처럼 활용을 하시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계산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서식도 예쁘게 꾸미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